시작이 안 되는데? 눈 봐. 됐다, 됐다. 큰일 났네. 오늘 일단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소리가 좀 찢어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투, 원투. 체크, 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들리기는 들리죠? 어때요, 지금? 이거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랑 똑같죠? 이거 막 못 들을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거 내가 들을 방법이 없나? 네, 이걸로 들어볼까요? 이걸로 들을 수 있나 모르겠네. 원투, 원투. 얼굴이 좀 삐졌는데? 어, 이거 소리가 엄청 크네요. 와, 소리가 진짜 크네? 이 정도 줄이면 어떤지 제가 볼륨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음, 다시 한번 체크체크 원투 원투. 마이크도 지금 엄청 멀리 났거든요. 그래도 큰 거 같은데 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세 번째 마이크 체크 원투 원투. 지금 졸려가지고 느낌 좋은데요. 이거 뇌가 약간 풀린 느낌이에요. 괜찮나요 이제? 괜찮아졌나? 다른 영상이랑 비교해서 이거 너무 크네. 음, 오케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올릴게요. 딴 거 보다가 오신 분들이 다른 영상이랑 비교해서 너무 작아서.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럴 때가 있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출력값이 바뀌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입력값에 무언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몰라서 출력값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는. 큰일 났다. 이거 말도 잘 안 나오네. 비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수면 패턴이 좀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엉망진창에 약간 극에 달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겨우 일어났어요. 와, 그래서 어거지로 씻고 왔는데 씻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까 방송을 이제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웃었냐면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근데 음, 오늘 이 댓글이 달린 김에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 이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 모습 있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소화하는 게 좋은지, 이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해가지고, 근데, 어, 음,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잠깐 따야겠다. 이걸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디가 노출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만들게요. 다른 사람의 평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닉네임이 또 나가면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근데 이거 그 목소리 자체도 좀 다르게 들리죠?
평소에 방송하던 때랑 어떤가요? 그거 아닌가요?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나? 제가 듣기에는 그 목소리 자체도 좀 바뀐 것 같아서. 아, 유예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방송을 키자마자 그 크롬을 딱 키면은 열려있던 창이 그대로 열리잖아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댓글창이 있는데,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아, 이거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다.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이걸 또 키우면은 글씨가 찢어져서 읽어드릴게요. 두이TV 지금쯤이면 엄청 메이저 유튜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라이브 들어가 보고 알았다. 이 사람은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회피 성향이라 크게 되기 힘들다라는 걸. 요런 평가가 있죠. 나에 대한. 그래요. 보통 이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본능적으로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제가 이럴까봐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걸 까먹었네.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 생각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소화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가 이 얘기거든요. 이거 뭐 짧아요. 짧은데 더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일단은 저는 가져오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든 저런 글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쌍욕 들어간 악플도 가끔 있어요. 그걸 일단은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걸 이걸 이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아,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뇌가 잘 안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이 피드백이 납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이런 거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실이 이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진실을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이 얘기는 잠깐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거는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는. 오케이. 일단 피드백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걸 내 삶에 적용시키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회피 성향이다 라고 이제 저를 판단했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갖고 와요.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 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약간 이런 성향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어 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걸 바꾸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걸 마주하고 뭐 이걸 삶에 녹여내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납득이 돼요. 이 사람의 말이. 그렇다면 요걸 내 삶에 한번 녹여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졌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덕분에 내가 성장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감사함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갖고 왔는데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회피 성향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유예은님이
정리를 해주시네요. 피드백이 있으면 나에 대한 평가와 생각 갖고 와서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내 삶에 녹여내면 내가 성장할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실제로 녹여내는 거. 그래서 성장하면 나한테 제일 좋은 거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납득이 안 돼. 진실은 내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진실에 가깝지가 않아. 그리고 이걸 내 삶에 녹여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아. 진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패스. 그걸 저는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 나에 대한 판단은 요렇게 해석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지 않나. 요렇게 활용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할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처리를 하게 되면 진짜로 그 감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준님이 딱 느끼는 거 있죠. 그게 1번 뇌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도 딱 댓글을 처음 보면 이런 반응을 해요. 본능적으로. 저는 그거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뚜껑 열리는 느낌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느냐. 그래요. 가능하면 자기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죠. 이것도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뚜껑이 열린 거니까 너 저 사람이 네가 이걸 예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너가 항상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그거를 녹여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나름대로 잘 소화하는 스타일인데 마치 그거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겠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겠다. 좀 어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면서 근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데미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례여가지고 이제 자기 공감을 굳이 안 해도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여서 자기 공감을 제가 패스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살면서 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 중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그런 오해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좀 별로고 무조건 이렇게 반사시키는 것도 내가 내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되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좀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이거 안티프레즐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티프레즐도 좀 연결이 돼서 이런 거 있죠. 나심 탈레브가 안티프레질인가? 안티프레즐인가? 아무튼 그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 책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책을 소개한 이야기들로 제 맘대로 그냥 안티프레즐과 프레즐라는 것의 정의를 그냥 개념을 제 맘대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즐하다라는 건 깨지기 쉽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꼬로만 행동.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 목적이 없는 척 꼼수를 부린다. 사기를 친다. 개수작을 부린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 안티프레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을 넘어서 누군가 공격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즐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개념도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저를 공격한 거잖아요. 너는 회피하는 성향이잖아. 안 좋은 성향이잖아. 공격했을 때 아닌데?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됐다. 판을 깔아준 사람이 됐다. 이런 느낌. 그래요.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큰일 났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적당히 졸리면은 이게 술술술술 이야기도 잘 나오고,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졸려가지고 뇌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하! 좋아요. 갑자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제가 지금 수면 패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한번 자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막 살짝 자고 일어났다가 멍한 채로 활동을 하다가 못 버틴다 싶으면 또 잠들고 이렇게 됐는데 고바다 바다님, 이분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장난 아닌 분이 오셨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좀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세팅이 바뀌어서 마이크도 지금 멀리 놓고 볼륨도 지금 막 억지로 조절하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바다님 반갑습니다. 네, 내 마음님. 나를 판단하면 그 상처가 저는 며칠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가 나를 이제 좋게 판단하는 게 칭찬이라고 하면 안 좋게 판단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어떤 적이 생겼다. 혹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그 생존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능적인 느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고 바다바다님, 네, 그래요. 누군지 이 사람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전 다른 사람이 이거 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저런 판단을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 마음님은 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진짜 그런가? 그래서 너무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게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좀 너무 쉽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만요. 그 확신이 있으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수월하게 되는데 맞아요.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했네요. 그게 아니라 나도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요런 사람이고 요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런 걸 좋아하고 요런 사람이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있으면 이게 쉽게 되겠죠. 누가 얘기했을 때 아닌데? 이게 쉽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님 같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런가? 정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뇌가 하는 작용이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문제가 있는 건가? 바꿔야 하는 건가?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판단이 됐어. 그러면 이걸 바꾸게 되면 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뭔지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찾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 딱 요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바뀌기도 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무음 모드로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모습과 지금 모습과의 간극이 있을 거거든요. 이 간극을 이제 계속 줄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됐다 그 된 게 쭉 쌓이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아, 질문이 쌓이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근데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되네 했는데 그게 뭔지 또 까먹었네. 너무 이렇게 어, 아 맞다. 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라이브 영상 한 거 피드백 해보니까 이러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멋있긴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책동생님 어서 오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깨졌다가 붙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떤 타이밍에 말씀해 주신 건지 모르겠네. 오페님 얘기가. 한번 깨졌다가 붙는 거 아닐까? 준님 채팅에 대한 얘기인가? 저 준님이 20대를 거쳐오면서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에게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 문제점을 알게 되고 고쳐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죠. 요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활용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지 않나. 알바하고 오셨구나. 예은님, 자기 공감을 할수록 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한 모습만 크게 보이는데, 이게 이성적인 게 맞는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건지, 나한테 계속 물어봐도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 괜찮으시면 자기 공감 하신 거 쓴 거 있으면, 카페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되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진짜 이게 지금 이게 행동이 굼뜬 게 느껴져요. 빠릿빠릿하게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고 정신을 빨리 좀 차려 보겠습니다. 이럴 때 카페인을 한번 들이키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 나를 안아주는 자기 공감 여기에 연습 노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 옛날 제가 지금 리뉴얼을 해가지고 좀 바뀌어서 글쓰기를 누르시면 양식이 좀 나와요. 이거 자기 공감 양식. 옛날에 관념 제거 작업 양식이랑 합쳐져 있었는데 제가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뚜껑이 열렸던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생각, 그때 느꼈던 감정들 쓴 다음에 이제 자기 공감을 밑에다가 쭉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은님처럼 하다가 어느 부분이 조금 막힌다 혹은 이 부분 내가 좀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첨상 느낌으로 요렇게 진행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요렇게 좀 남겨드릴게요. 근데 이게 자기 공감이 그 프라이버시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런 오픈된 공간에 쓰는 거 조금 그래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요. 잠깐 볼까요? 근데 내 마음이 위로가 돼.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부족한 모습이 좀 크게 보인다. 부족한 모습이 크게 보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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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모습이 크게 보인다라는 건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요건데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떤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자기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나를 안아주는 작업이 충분히 됐어. 근데 이대로 넘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이 이제 그대로 반복될 것 같아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럼? 반복될 것 같아서 아니 위로하고 안아주는 거 좋아. 좋은데 아니 이거 또 반복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그럼 이게 자기 공감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이 진통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은님의 지금 상황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상처가 크게 났어.
그 자기 공감으로 진통제를 투여를 했어. 그리고 끝났어. 이거를 뭔가 해결을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거 진통제 효과 다 떨어지면 이거 또 아플 거 아니야. 이거 맞나 이게? 요런 느낌. 그죠? 그래요. 이게 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질문들 다 하고 질문들에 대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미 끝난 사건. 그 건에 대해서 자기 공감을 할 때는 보통 자기 공감 관념 제거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진행형인 사건 있죠. 내일도 또 일어날 것 같고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또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진행형인 사건은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으로 100%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작업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요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거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떠올려 보고 실제로 시도해 보고 시도와 쭉 반복해서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 확신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요거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끝나니까 뭔가 이제 찝찝한 거죠. 요대로 끝난다고?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포인트인지. 그러니까 예은님이 아마 자기 공감하면서도 쭉 처음에는 감정만 짚어주잖아요. 너 되게 이랬겠다, 저랬겠다, 어땠어? 그때 이랬겠네. 계속 이제 물어보죠. 뭔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완전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한테 물어보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다가 이 작업이 이제 충분히 되잖아요. 내가 쫙 쏟아내고 위로가 돼.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거는 어떤 모습이야?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이 약간 이 솔루션에 접근을 슬슬 하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짚히는 게 있어?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이제 그거에 대한 진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제 기록들을 찾는 거예요. 좀 막막하시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오케이.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 자기 공감을 조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자기 공감이 주는 좋은 것들 그런 거 이게 맛을 좀 보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자기 공감의 핵심 목표,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시죠? 계속 이제 쓰고 반복해서 연습하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뚜껑이 열렸을 때 머릿속으로 이게 쫙 자동으로 되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경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뚜껑이 열렸을 때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아주 숨쉬듯이 할 수 있게 되시길. 그래서 뚜껑을 깔끔하게 싹 닫고 내가 원하는 걸 잘 얻어내는 단계로 잘 넘어가게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다가 여기서 이제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은님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자기 공감 이거 해소 뭐야 이거 해결되는 게 없잖아. 제가 이거를 그 영상으로도 남겨놨잖아요. 공감과 위로가 까먹었다 제목이 뭔지. 그래요. 고바다 바다님. 시력이 0.0이시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조리풍님 저는 얼굴이 일단 빨개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면서 침울해지던데 그걸 조절을 못해서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생각한, 제가 의도한 그런 방향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저는 저도 이게 처음부터 당연히 잘 안 됐겠죠. 연습을 하고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런 가스라이팅 했을 때 뚜껑이 지금도 엄청 열려요. 근데 그거를 빨리 닫고 싶으니까, 빨리 평온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이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고 싶으니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거를 이런 능력을 얻게 된 건데, 이것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나도 이거 막 두이님처럼 저렇게 순식간에 촥 했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저도 못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진짜 즉각적으로 뭐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즉각적으로는 잘 못해요. 부들부들 거리다가 뒤에서 그 약간 이제 그 사건에서 거리를 벌린 다음에 유튜브로 뭐 웃긴 영상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본 다음에 뚜껑을 싹 좀 닫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감도 이제 쭉 해주고 너 되게 이랬겠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아이템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워낙 많이 반복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댓글 같이 굉장히 조금 작은 케이스들 그런 거는 바로바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엄청난 오해, 진짜로 저 오해가 나에게 큰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할 것 같아. 나에게 큰 데미지를 줄 것 같다. 이러면은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안굽네 치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도님. 이거 질문이 너무 질문을 제가 너무 늦게 읽어가지고 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읽어볼게요. 저는 33, 남친은 37, 4살 차이. 오케이. 최근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했고 남친은 의사예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500 이상 버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만두고 내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결혼 얘기 나오고 있고 결혼하기까지 쉽진 않겠지만 한다면 나를 지키면서 을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경제 생활을 하고 싶긴 한데 현재 제 상태가 전문 분야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그래요. 오늘도 님이 원하는 건 내 모습을 지키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이 경제적인 부분을 만약에 어, 남자친구에게 100% 의존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내 경제적인 부분을 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전문 분야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 답답함,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이거 좀 근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도님이랑 남자친구분 성향을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경제적으로 다 의존을 하는데 남자친구분이 경제적인 건 내가 다 해결할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난 너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게 아닌가? 내조를 해달라. 남자친구가 원하는 건 내조를 해주길 원한다. 이건가?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원하는 게 좀 부딪히네요. 원하는 게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조금 좀 위험해 보이네요. 저는 음, 이게 너무 크게 원하는 게 달라서 이거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또 뭔가 산통 깨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지금 이 상태로 결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어떤 값이 출력될까?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부딪히실 것 같아서 요거는 만약에 결혼을 하실 거면 조율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님이 그래 오케이 나는 조금 내조를 하면서
이런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내조하는데 뭐 하루에 8시간을 쓰고 뭐 4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요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일단 오늘도 님이 괜찮다 싶은 그 선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적 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조를 이제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일단 들어봐야겠죠.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남자친구가 원하는 게 요 정도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와, 그렇게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까지 많이 쏟는 거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요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내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 맘대로 상상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원하는 게 요런 거구나. 요런 거 할 수 있을까? 요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면 뭐야? 네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난 요만큼 원하는 줄 알았어. 어떡하냐? 이렇게 조금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은 조금 맞춰보고 결혼을 하시면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얘기 하기가 근데 좀 어렵죠. 이런 거 다 오픈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네요. 그래요. 만약에 실제로 남자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서로 원하는 걸 오픈해서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그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서로 원하는 걸 둘 다 100% 가깝게 채울 방법을 찾고 싶다. 그 디테일한 대화법이 궁금하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계속 이거 이렇게 열어놔야겠다. 그것이 바로 CSC로 갈등 해결. 요거거든요. 저 컨텐츠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저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좀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뭐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이 이거.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임예찬님 어서 오세요. 월드 빌리어네어님 어서 오세요. 암튼간 그래요. 오케이. 준님 어제 저녁 시간에 친구랑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강아지랑 산책하던 아주머니 두 분이 옆에 앉으시더니 다른 사람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외적인 첫인상을 인자해 보였고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서 더욱 안정적이고 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어? 아, 행위만 놓고 볼 때 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행동을 해서 내가 자리를 옮겨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왜 타인을 험담하는 거지?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겠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산책할 때 저런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싶다. 조용한 곳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 집 앞이라 여기가 좋은데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으로 이사 가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요. 좋은 사고 흐름인 것 같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기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에다가 넌 조용히 되게 평온함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생각도 못한 이유들로 좀 깨져가지고 좀 언짢기도 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그랬겠다. 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음,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것도 충분히 좋은데 그래요. 음, 음. 오페님, 두희님, 저는 자기 공감하다가요. 갑자기 일하다가 자기 공감이 생각나서 거래처 사람한테 써먹어 봤더니 까칠했던 거래처 직원이 갑자기 유순해지더라고요. 감정을 문질러줬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 이후로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일도 수월해졌어요. 공감의 말에 대한 위력을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박수 치다 잠들겠네. 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때 기분 진짜 좋으셨을 것 같고 너무 좀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그냥 나는 좋은 공감의 말을 한마디 툭 건넨 것 뿐인데 그냥 감정을 짚어주는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그리고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저희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물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요, 너무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공감의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신기한 경험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공감의 말을 건네는 거 플러스 나한테 좋은 공감의 말을 내가 건네면서 그런 따뜻함 이런 신기한 뭔가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좀 여기저기 많이 소문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공감이 뭐지? 뭔데 이렇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거의 저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지 이거? 그래요. 오페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더 많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삶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월드빌리언웨어님, 두희님 라이브 방송 하루 듣고 반 정도 다시 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두희님이 시청자분들 공감해주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네요. 중독되는데요, 물개 박수? 그래요. 맞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두우이 TV 그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2시간짜리 영상이어서 제가 그런 긴 영상을 처음 올려봤는데 올리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봤는데 약간 예약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게 돼가지고 거의 다 올렸어요. 거의 다 올렸는데 옛날 라이브 영상부터 있는 게 아니라 4월 7일인가? 그것부터 그 전 거는 제가 영상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탭에 올릴게요. 그거 다 제목이랑 썸네일만 좀 바꾸면 돼가지고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널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채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념 제거의 본질 중 하나를 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인 것 같아요.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겠지만 인생 전반에 있어 마이웨이로 갈 때 느껴지는 행복감인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그럼에도 존재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리스크에서 오는 약간의 공포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무서우면 이빨을 드러내고 화내기 마련이잖아요.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 그 기저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무서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 이 얘기 같네. 군대를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큰 부조리나 비합리적인 외부 자극에도 묻어나고 딱히 가치 판단하지 않았고 다 본인들의 인생이지 행복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없는 행동은 존재한다고 느꼈거든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의 거부감, 나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등은 관념 제거 작업과 어떻게 연결해서 녹여내야 할까요? 마지막에 질문이 있네요. 일단 안굽네 치킨님이 약간 대게를 먹고 방장님은 맛살을 주고 싶네요. 뭔 소리죠 이게?
아, 본인은 대게를 먹고 저는 게맛살을 주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인가요? 음, 음. 강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장난이에요. 아, 저는 참고로 홍게를 좋아합니다. 홍게. 야, 그 이상한 관념이 바뀌었어요. 그 게는 홍게가 맛있다. 게 좋아요. 자, 준님의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다 대답했나 봐요. 아, 많지가 않았나? 오케이. 암튼간, 어, 그 앙굽네 치킨님이 저랑 약간 그 유머 코드가 좀 맞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를 갖고 계셔서 음, 나한테 잠깐만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까 싶네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의 거부감. 이거는 이제 관념 제거 작업에서 그런 거부감을 좀 깔끔하게 없앨 수 있죠. 음, 아무튼 그 진짜로 딱 정확한 케이스다. 준님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뚜껑이 열렸을 때 있죠. 요렇게 표현하면 좋네. 요런 케이스에서는 자기 공감이 먼저 있는 게 좋다. 요건 좀 제가 자주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자기 공감을 패스하고 관념 제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관념 제거 작업을 하다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으로 인해서 뚜껑이 열렸을 때 자기 공감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런 거부감이 느껴질 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보통 이거죠. 그때 이제 관념 제거 작업으로, 저 사람은 진짜로 왜 저러는 걸까?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상상해보고,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 저래서 저랬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저게 좋아서, 혹은 저렇게 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관념 제거 작업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저게 불똥이 나한테 튀어서 선을 넘어와서 내 욕구를 침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요거는 사실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저게 불똥이 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잠깐만 봤을 때 뭔가 아까 같은 케이스로 이야기했을 때 산책을 갔는데 뭔가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어. 근데 난 뒷담화하는 거를 굉장히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좀 고통스러워. 자, 이게 넘어왔죠,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이래서 하나 보다. 넘어왔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 아까 준님이 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을까? 저 아줌마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자기 시나리오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쪽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동을 했더니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 손해를 봐야 하지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이제 또 해주는 거죠. 자기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진 않는 거예요. 제가 노래 만든 게 있거든요. 모든 게 내 맘대로 될 수는 없어. 뒤에 쭉 있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예측 가능성이 깨졌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측 가능성이 깨졌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 좋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매분 매초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신이지. 약간 이런 느낌.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내 마음대로 다 되길 내가 기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느낌. 없으면 좋아. 저 아줌마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저 아줌마들이 없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다 내 맘대로 될 수는 없지. 이런 느낌. 요거는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마인드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마인드,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끌리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준님이 되게 좀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이렇게 제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념 제거 작업, 자기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내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잘 컨트롤한다 이런 느낌, 내가 나를 잘 보호한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평온한 고요한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내가 나서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느낌, 이런 느낌. 주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조금 상상이 돼가지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요. 아, 안굽네치기님, 이 채팅을 제가 얼핏 보고 방장님 만나서 나는 홍게 먹고 방장님은 대게 주고 싶다 요런 채팅으로 제가 봤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꽃게랑을 주고 싶다고요? 참을 수가 없네요.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가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책동생님이 요런 느낌도 좋죠. 어, 저 아주머니들 때문에 귀 따갑지. 고생이 많다. 딴 데로 가자. 오늘도 고생했다. 나야 사랑해. 이런 스킬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공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이제 살짝 들으신 다음에, 아, 저 그거 해봤는데 좀 별로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봐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들어보면, 어, 좋지 않은 공감의 말을 나에게 건네는 방향으로 자기 공감을 진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말고 요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대신에 이제 자기 공감을 해주면서 그거 맛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자기 공감을 잘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나한테. 좋지 않은 공감의 말들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아니, 저는 저랑 대화를 나누는 일기도 자주 쓰고, 또 어떤 분도 계셨더라? 나랑 이야기하는 하는 걸 자주 한다. 그런 분도 계셨었고. 근데, 저는 그 책에 나온 대로 해봤더니, 오히려 되게 열받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이렇게 해. 조언하기, 솔루션 얘기하는 거. 자기 공감할 때 이 완전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한테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요렇게 하면 돼. 너 뭐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게 좋은 거잖아. 그 완전한 내가 관념에 비춰서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 이러면은 굉장히 듣기도 싫어지고 반감도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감할 때 이런 좋지 않은 공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해보시면 좋다. 자기 공감하다가 뚜껑이 열린다.
왜 이러지? 할 때 내가 좋지 않은 공감의 말을 좀 건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이 트레이닝 자료 공유, 이 게시판 가시면 좋지 않은 공감 모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도 좋고, 자기 공감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자기 공감 하시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한테 궁금해하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요럴 땐 어땠어? 저쨌어? 요랬을 것 같은데 맞아? 이때는 또 이랬을 것 같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느낀 것 같아? 뭐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을 건네는데 뭔가 충분히 자기 공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순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요거 참고해서 이 끌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요거 한번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도 있으니까 자기 공감 연습하실 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은 공감이 무엇이냐? 좋은 공감으로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좋은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감정을 짚어주면 돼요. 그리고 짚어준다라는 게, 너 되게 이랬겠다, 저랬겠다. 요런 느낌. 너 되게 이랬겠네. 내가 다 알아. 요렇게 하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좋은 공감을 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좋지 않은 공감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이거 하지 않았나? 저거 하지 않았나? 이러지 않았나? 요렇게 체크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좋은 공감을 한다에 집중하면 내가 감정만 짚었는지, 물론 뭐 감정만 짚어야 한다, 그렇게 또 강박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궁금해하면서 접근한다. 그리고 짧게, 이 완전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한테 하는 말은 짧을수록 좋아요. 얘가 말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내가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간이거든요. 그 많이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좋기 때문에 완전한 내가 하는 멘트들은 가능한 짧게, 너 되게 이랬겠다. 그러면 나 되게 힘들었어. 너 오늘 너 아까 뭐 이러이러 했을 때 조금 부끄러웠겠다. 어땠어? 나 그때 되게 창피했고, 막 어디 숨을 데 있으면 숨고 싶고, 솔직히 되게 도망가고 싶었어. 약간 이런 느낌? 뭐, 맞아. 막 뭐 쭉 쏟아내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도 좋고. 그러니까, 완전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해. 그리고 얘를 이해하고 싶어.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던가. 힘들어하는 내가 쭉 쏟아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느낌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게 케이스가 뭐죠? 케이스가 아닌가? 지금 특별한 케이스는 없는 건가? 그래요. 감정을 가능하면 짚어주고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감정을 이제 마무리는 보통 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음 보통 뭐 그때 너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뭐 이런 질문이라거나, 어떻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보통 이런 느낌.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러면 이제 내가 세 명이 되죠. 이래서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완전한 나와 힘들어하는 나와 그 힘들어하는 내가 아까 그 일을 겪었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좀 좋기도 하고, 보통 뭐 솔루션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마지막쯤에 처음부터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버리면, 힘들어하는 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싶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았을지 생각해보자고 이러면은 감정이 영향을 줘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쭉 짚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쯤에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이거 물어보는 거.
진짜로 완전한 내가 솔루션이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요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져? 요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나 아까 뭐 이따가 질문 좀 받고 얘기할게요 한 게 있었는데 뭔지 까먹었어요. 뭐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네. 오케이. 좋아요. 오늘 진짜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어, 가장 졸리고 이게 뇌가 풀어진 날이어서 요건 또 요거대로 재밌는 거 같네요. 근데 말이 제 생각대로 잘 안 나와서 조금 답답한데 암튼간 그래요. 준님 찌질한 감성은 왜 중독적인가요? 찌질한 감성이 중독적이에요? 찌질한 감성? 약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막 슬픈 노래, 막 옛날 그 2000년대에 나오던 그 노래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성 말씀하시는 건가? 막 그런 노래 가사들 있잖아요. 너가 없인 살 수가 없어서 막 약간 그런 거? 널 보내줄게. 너가 행복하다면 뭐 어쩌고 약간 막 이런 거? 이런 감성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 무슨 노래죠? 택시가 아닌데? 이별 택시, 이별 택시. 이 노래도 오랜만이네. 그래요. 찌질한 감성.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거에 좀 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잖아요. 그럼 막, 널 보내줄게. 막 이러면서, 막 울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멋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 그게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찌질한 감성에 조금 중독되고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두 개 있거든요. 여러분이 끌리는 걸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유튜브에 오늘은 그게 아닌데 그 영상들을 좀 올렸잖아요.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뭐 찾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서 약간 시리즈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두 번째,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어떻게 다른 건지, 요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땡기시나요? 투표 가보겠습니다. 부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웅장한 부금. 이게 유튜브는 그 저작권 때문에 이게 노래를 막 틀 수가 없어가지고 부금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풀어지는 부금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다 집에 가셨나요? 딜레이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 다 집에 가신 건가? 주무시나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준님,
아, 다른 생각 중이라서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준님의 질문을 또 한번 보고 가죠. 두희님은 거창한 거 싫어하시나요? 속마음이 선의, 조, 아, 선택지가 뭔지도 모르겠다. 아, 집중이 잘 안 되신다고요? 오케이,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좀 또렷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자, 선택지가 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꺼버렸네. 아, 아니구나, 여기구나. 자, 1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요거. 음. 두 번째,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게 다른 걸까? 1번과 2번. 여자랑 카톡 중이었습니다. 뻥 같은데. 아, 네, 저 이런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우리 방의 분위기상 이런 장난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요. 1번, 2번 나오고 있고, 오케이. 1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준님 질문을 받고, 그 다음 투표 보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속마음이 선의, 좋은 마음으로. 자,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적당히 하세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 핵심 목표를 이루려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속마음이 선의, 좋은 마음으로 내 핵심 목표를 이루려 나아갈 때 마음가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과 같이 거창하게 마음을 먹는데 그 감정이 너무 멀리 가서 심취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아,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다시. 허! 내 핵심 목표를 이루려고 나아갈 때, 마음가짐을 거창하게, 아주 비장하게 마음을 먹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심취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감정이 중독적이긴 한 것 같다. 두희님은 이런 감정 느끼시는지,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시는지, 두희님의 관점이나 생각이 궁금해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내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장난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맞나? 일단 저는 어떤지 그 얘기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내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네. 이게 약간 지금 준님을 조금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요. 이게 준님이랑 저랑 이게 언어 사용하는 그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래요. 준님이 뭐 이렇게 어렵게 쓰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요. 뭐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시냐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 포인트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막 이걸 하고 있는지 요거를 조금 신경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비전들, 행복의 비밀들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이걸 쉽게 가져가서 삶에 녹여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저처럼 저보다 더 막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뭐 좋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게 그냥 일상이 됐어. 기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없어질까? 자연스럽게. 이 지구 전체의 행복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이거 보면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취할 수도 있죠. 내가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디에서 끝나냐면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 있죠. 최종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로 시작한 다음에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라는 거.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와, 씨,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느낌? 그래서 막 비장한 각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요게 잘 돼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지구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저 뒤에 있는 거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거고, 첫 번째 핵심 목표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개떡같이 말했지만 약간 찰떡같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런 비장한 각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약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취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요거에 조금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요. 중심이 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좋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인 게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근데 어렵죠, 그게.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해내는 게 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달이 됐나요? 1번 두 분, 2번 두 분이네요. 치열하네, 이게. 박빙이네요. 그러면 둘 다 얘기해야겠다.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다짐에 다짐을 하고 짧게 얘기해 볼게요. 1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상상해 봤을 때, 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나 나오고 있나? 나 나오고 있구나. 일주일 내내 안 자고 일을 해도 싫지 않은 느낌? 음,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게 되는 느낌. 좋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느낌. 그런 게 아닐까?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간절한 느낌. 간절한 느낌. 아주 편안한 붕 뜬 느낌. 음,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는 순간 실증 난다. 오케이, 좋아요.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느낌. 오케이. 음, 내가 남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언젠가 이걸로 부자가 될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느낌. 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느낌이네요. 모라일체의 느낌.
오감이 살아나는 느낌. 갑자기 모라일체 하니까 갑자기 그 타짜 그 평경장이 했던 그 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일할 때만큼은 내가 짱, 이 분야에만큼 내가 짱이다 이런 느낌. 좋아요. 그래요.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약간 뭐였냐면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그래요.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런 환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1분 1초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사례밖에 모르니까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 같다. 너무 정확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12시간 동안 어떤 작업을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뭘 해서 결과물이 뿅 하고 나왔어. 자, 요때 내가 느끼는 행복함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몇 시간 일하지? 8시간을 일을 한다고 칠게요. 자, 8시간 동안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때 느끼는 성취감, 행복함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거기에 8시간을 쏟아서 결과물을 딱 마주했을 때, 이 결과물을 마주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8시간 동안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그 노력을 퍼부을 때 그때 즐거운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왔을 때 즐거운 거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핵심 목표를 찾을 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다시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 라는 건 진짜 그거 했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돼. 이 기준으로 찾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막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저는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요게 조금 더 맞겠네요. 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지?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기대값이 크다 보니까 그 노력을 퍼부을 때 느껴지는 그 고통? 물론 뭐 완전한 몰입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요즘 있죠. 뭐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그게 진짜 10분처럼 느껴지고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정이 룰루랄라 신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환타지가 있으면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뭐 미디어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데서도 그런데 봤을 때 떠올 막 김연아가 스케이트 연습할 때 1분 1초가 너무 즐거웠을까? 이묘한이 그 게임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을까? 이묘한이 옛날에 되게 저 어릴 때거든요.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뭘 하냐? 그 친구들이 게임방을 가자고 한대요. 그 뭐 게임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뭐 임요한이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게임하는 게 또 즐거울 것 같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미쳤냐고.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한다라는 게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요. 아무튼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장훈님의 말대로 서장훈님의 말로 즐겨서 되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이거는 사실 조금 맥락이 다르기는 해요.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다. 룰루랄라 신나게 무언가를 해서 결과물을 낸다? 그거는 약간 환타지다. 그래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겠네. 준님, 저한테는 그게 주짓수인데 과정은 기술 습득과 연습이고 결과는 스파링의 승패 여부인데 과정이 재밌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과가 스파링의 승패 여부다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결과거든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도 결과물이잖아요. 그것도 결과물로 내가 생각하고 잘 분석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서도 뭔가 그런 성취감 같은 거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짧게 잘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참아.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있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 앞에서 그 얘기할 때 내가 이 얘기를 이따 해야겠다 한 것 같은데. 자, 현실이 꿈을 따라가는 것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현실이 꿈을 따라간다. 잠깐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 잠깐 스탑하고 현실이 꿈을 따라간다. 그런 케이스도 있겠네요. 현실에서 내가 뭔가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어. 이걸 잘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아.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꿈이 생겨.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건가? 요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 현실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꿈의 능력과 닿도록. 저기까지.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탕을 안 먹는데 사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먹으면 힘이 날까? 커피 사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코피코. 띠용. 자,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서 앞에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사탕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또. 잠깐만요. 이거 맛있으니까 좀 이따 먹기 위해서. 자, 앞에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짧게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딱 마주했을 때, 뭔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딱 마주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결과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단발적인 일, 종료된 사건, 그리고 진행형인 사건, 미래에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을 이게 말이 안 되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감정이 갑자기 확 한쪽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말을 잘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나 봐요. 말을 막혀 볼게요. 진짜 10초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났어. 너무 극단적인가? 과거에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어. 이렇게 되면, 자, 그 순간에 이제 평온한 감정이 이렇게 기본값에 딱 존재하고 있다가 한쪽으로 확 기울잖아요. 이때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후회와 절망과 내 소중한 사람과 멀어졌다라는 그 상실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자, 근데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기본값으로 돌아오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게 몸이랑 똑같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본값으로 돌아와요. 이 얘기는 곧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요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데미지를 입었어요. 이게 기본값으로 올라 그래요. 똑같은 일이 또 터져요. 다시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요런 스탠스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뭔가가 떠올랐을 때 그 시나리오를 한번 시도해보고, 요게 안 되면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떠올려보고 시도해보고 될 때까지 요거를 이제 쭉 반복하는 거죠. 슈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남친이 주기적으로 한 달 동안 잠수를 탄다고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잠수를 탄대요. 자,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요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같은 데미지를 계속해서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잠수를 탄다?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제가 생각하는 환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친이 잠수를 탔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런 고통, 이걸 전달하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남친이 왜 잠수를 타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남자친구가 이러 해서 나는 이럴 때 잠수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잠수를 타게 된다. 그럼 내가 몰랐던 요거를 알게 됐다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가 잠수를 탔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 너가 잠수를 타는 건 뭐 나쁜 짓이다, 그러면 안 된다, 못난 놈이다, 뭐 회피 성향이다,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비판을 해버리면 이야기가 오히려 망가져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그걸 한번 싹 전달을 하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둘 모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팀이 돼서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다가 안 되면 두인님한테 물어보자. 두인님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입니다. 되게 짧게 잘 얘기했죠.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과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 그 기준은 이미 지나간 단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사건인가. 아니야, 이거 말고 나 뭐라고 표현했더라? 뭐더라? 종료된 사건인가. 이거 영상에서 2개 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체크해서 넣어야겠다. 이미 종료된 사건인지 아니면 진행형인 사건인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좋아요. 말 잘했다. 짧게.
저 뭘 하려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방종각 잡고 있었습니다. 슈님, 네, 그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답답하시겠어요. 잠수를 탄다. 이거 제 목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들리지. 제 목소리가 좀 작긴 작네. 잠깐 키워볼까요, 이거? 원투 원투 체크. 그래요. 지금 마이크 세팅이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 달 동안 잠수 타는 분이 여기 계셨네. 조리풍님 전 여친이 생각나네요. 제가 한 달 동안 잠수를 탔었는데. 그래. 그래요? 소리가 작았어요? 이게 지금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마이크 세팅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건드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바뀌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응급 조치를 취하고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해결해가지고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사탕 좀 먹을게요. 죽겠다. 내쳐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다. 그래요. 내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겠네요. 그거 말고 좋은 게 많으신가 봐요. 잠수 타는 거는 아주 진짜 패버리고 싶긴 하지만 다른 좋은 게 많아서 조리풍님을 패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좋던데. 그래요. 이거를 조리풍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조리풍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전 여친이랑 만났을 때 한 달 동안 잠수 탔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관념 제거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왜 그때 잠수를 탄다라는 결정을 했었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서 잠수를 타면 안 됐는데 나는 잠수를 탔어. 나쁜 놈이야. 이쪽으로 흘러가던 생각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었네. 이렇게 해서 자책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고.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건 내 답답함, 막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 저 사람을 뭐 이해하고 용서한다? 요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제 편해진다. 최호섭님 어서오세요. 군대 동기 호섭이었는데 그 호섭인가? 아닌가? 최호섭이었던 것 같은데 성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최호섭 맞는 것 같아. 아닌가? 도희님 스트레스 해소법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해소법 뭐 없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은 따로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겁니다. 이게 최고인데? 17년 군번이세요? 그래요?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대시네. 오케이. 그래요?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역동적인 감정을
퉁쳐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라고 통칭을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찾아가지고 자기 공감을 싹 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관념이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관념을 있으면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떠오르지 않으면 저한테 오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딴 사람이 찾아놓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걸 한번 삶에 녹여내보고 성공된다? 했다? 그러면 행복한 감정.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뭐 힐링,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스트레스를 주는 뭐가 있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약간 이렇게 진통제죠. 이 진통제 놓는 방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놓는 건 좋은데 진통제만 놓고 끝나면 조금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진통제를 놓고 힐링을 위해서 뭔가 여행을 간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뚜껑이 닫히면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작업까지 잘 이어져야, 그렇게 돼야 아니, 만능이에요 진짜. 스스로를 채찍질 하시는 건 없나요? 약간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그런 거 없는데.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다? 없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역동적인 감정을 덜 느끼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다라는 건 완전히 반대 극단에 있는 행동이죠. 절대 제가 하지 않을 행동들. 근데 어떤 맥락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체중 조절이라던가, 근데 이건 약간 복합적인데?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조절했던 적이 있어요. 크게 2번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맛있는 걸 못 먹어요. 맨날 고기만 먹고, 양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고기만 먹고 흰쌀밥만 먹고, 그리고 막 과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을 그런 키토식, 그런 뭐 전래식, 카니보어, 요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걸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못 해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다.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그걸 달라는 거죠. 야, 그거 필요하니까 빨리 입에 좀 넣어. 이 얘기죠. 음. 근데 그 고통을 왜 사서 받았느냐? 다른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 몸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맥락의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있는데 귀찮아질 때라던가. 큰일 났다. 최호삼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집에 가겠습니다. 52분이네요.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한 이상이 높아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남에게 비춰지면 자기 혐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색해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가 불편해하는 게 싫고, 그래요. 말 그대로 악순환이네요.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난 이런 모습이 싫어.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요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답답함이 조금 어,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네요. 이게 되게 그거거든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 이럴 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나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뭐 너는 있는 그대로 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최호섭님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의미가 없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월드빌리언네어님은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 이제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 성향이랑 내 성향이랑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인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뿅 해가지고 싹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하나하나 되게 기본부터 마인드를 이렇게 쌓아가야 하는 영역의 일이고 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뭔가 왔나 본데. 5.4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게 포인트죠. 내가 할 100을 했다 생각하면 나머진 남 탓을 해버리세요. 지금 그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최우성님의 고민은 그쪽 영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고민에는. 내 모습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혹은 어떻게 잘 수용을 할 것인가 뭐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걸 시도하고 실제로 가까워지고 이걸 좋아하는데 와 2년 정도 이 상황에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인데 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네요.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풀코칭을 하는 풀코칭이란 작업이 지금 최호섭님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하는 작업이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뭐냐면 이 자기 공감이 맨 앞에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되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상황이면 요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자기 공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최호섭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내가 최호섭님이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요건 아직 책으로 안 나와가지고 영상을 먼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작업이 숨 쉬듯이 되면
이게 내가 나를 안아주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되면은 그 나를 혐오하는 내 단점들 그런 것들을 딱 마주했을 때 혐오하는 방향이 아니라 뭔가 우리 같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요 방향으로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숨 쉬듯이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관념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더라? 아까? 나를 혐오하게 된다? 나를 싫어하게 된다. 혐오하게 된다.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모자르다고 느끼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관념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관념이 없어지면 그 평가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평가할 수가 없게 돼요. 아예. 그래서 이 두 작업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사전 작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 작업이 끝나면 이제 요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나로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 나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제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외부로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보여지게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요렇게만 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 그 불순물들만 걸러주는 현명한 역지사지를 세팅하는 거. 요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좋은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런 알고리즘들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때 이제 제가 찾아낸 좋은 알고리즘들을 정리해 놓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를 마스터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잇의 행복 수업을 마스터하시면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기승전 행복 수업이다. 지금 최호섭님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때 내 모습이잖아요. 그 3번에 있는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한다. 일단은 이게 어려우면 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그게 되면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고민하셨던 거 있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색하고 힘들다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사라지거든요. 그 나에 대한 이상,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럼 이게 이 작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이건 약간 진짜로 환타지적인 바램을 갖고 계시다면, 이게 환타지였구나. 관념 제거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싹싹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12시네. 지금 최우선님에게 좋았어.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기가 막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제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내 모습으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일단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호섭님이 만약에 진짜 이거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더 이상 이렇게는 나는 지낼 수 없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음악 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큐. 잠깐만요. 이 노래 뭔지 궁금해서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와, 약간 등장씬 같은데요 이거? 이거 방송 시작할 때 틀까? 약간 막 이러면서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퇴근송으로는 별로네. 퇴근송으로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조리퐁님 오늘 자기공감 관념 제거 작업 한번 하고 자야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도리뽕님도 혹시 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카페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리뉴얼 해가지고 좀 깔끔해졌으니까 제가 글도 살짝 올리고 있으니까 포앱 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글 하나씩 가능하면 블로그랑 카페에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시면 뭐 여기 트레이닝 자료 공유, 여기 보시면 자료들이 많진 않은데 뭐 욕구 목록, 감정 목록 이런 것들, 자기 공감할 때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잘 캐치가 안 될 때 이 감정 목록 보면서 그 감정을 짚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욕구 목록 같은 것도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안 채워져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공감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 이런 자료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작별 인사 해야죠.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요. 최대한 여러분이 진짜 쉽게 빨리 삶에 녹여낼 수 있게, 그냥 책만 보고 혼자 연습해도 하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많이 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삶에 잘 녹여내시고 그런 행복함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오늘 또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월드빌리언에 감사합니다. 조리퐁님 오늘 밤에 자기 공간과 감염 제거 작업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후련해지고 상쾌해지고 그 묵은 체증이 아주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음악으로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댓글 달아주신 그 닉네임 또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댓글을 또 달아주셔가지고 방송 전에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지 그 얘기도 오늘 또 오랜만에 했네요. 그래요.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 또 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 퇴근 준비를 하고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마이크 세팅 깔끔하게 고쳐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갈게요. 빠이요.